근데 엄마, 시어머님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알면 또 난리 날 테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근데 칠순잔치는 어쩌고? 그날 가면 곤란하지 않니? 에이, 괜찮아요. 그냥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크게 해요? 시대가 어느 땐데. 사돈이 알게 되면 귀찮아질까봐 그렇지 뭐. 어머, 엄마도 참. 시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부탁을 하셨다고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애도 아니고. 그깟 잔치 한 번 안 했다고 삐지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렇긴 해. 근데 그래도 칠순잔치 하라고 준 돈으로 여행 가도 괜찮을까? 엄마, 왜 이래요? 누구 편이에요? 시어머님이 주신 돈이면 뭘요? 어차피 저희 돈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시어머님 눈치 보기 지겨워요. 그리고 엄마도 이번에 같이 가면 좋잖아요? 방콕 야시장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안사돈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어요. 맞아. 난 태국 마사지가 최고더라. 근데 정말 모르시는 거지? 당연하죠.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냥 저희가 칠순잔치 대신에 조촐하게 식사만 하자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때요? 나중에 적당히 밥이나 한 끼 사드리면 되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문을 벌컥 열고 나왔죠. 어머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올해 칠순을 맞이하는 박민자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말해주듯 저는 긴 세월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우리 아들 정석이네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자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추는 편이에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올해 초부터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을 안고 지냈어요. 제 칠순잔치 때문이었죠. 사실 70이란 나이가 되면서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나? 나는 좋은 엄마였나? 이제 얼마나 더 자식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켠을 채우고 있었죠. 며칠 전에는 단골 미용실에 갔다가 원장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자 씨, 이제 곧 칠순이시잖아요?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아직은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긴 해요. 그럼요, 큰 축하 받으셔야죠. 제가 보기엔 아직 50대 초반처럼 보이시는데 벌써 70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미용실 원장님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아무리 젊어 보인다 해도 이제는 확실히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욱 자식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제 칠순잔치를 자식들이 준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요즘 시대의 칠순잔치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을 자식들과 함께 되돌아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먼저 가장 친한 친구 영숙이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죠. 영수가, 나 이제 곧 칠순잔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머, 정말? 근데 요새 누가 칠순잔치를 해? 다들 조용히 넘어가던데. 그래도 나는 하고 싶어. 우리 정석이랑 며느리한테 부탁해 볼까 해. 그래? 근데 애들이 바빠서 싫어하면 어쩌려고? 그래서 애들 부담 덜려고. 내가 모아둔 돈 좀 주려고. 400만 원 정도. 늙으면 지갑을 열라잖아. 어머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애들도 좋아하겠다. 영숙이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저는 드디어 아들 정석이와 며느리 수진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죠.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며느리랑 같이 온다고 해서 저는 아침부터 잡채랑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우리 정석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거든요. 얘들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응,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부르시고.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정석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칠순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희가 엄마 칠순잔치를 준비해 줄 수 있겠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보고 칠순잔치를 준비하라고요? 어머, 저희가요? 저희 돈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순간 저는 제가 너무 큰 부탁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죠.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했어. 큰 돈은 아니지만 400만 원이야. 너희가 부담 갖지 말고 이 정도로 소박하게 준비해주면 좋겠어. 봉투를 건네는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자식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정말 멋진 잔치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 애쓰신 걸 생각하면 당연히 저희가 해드려야죠. 며느리의 말에 정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저희가 잘 준비할게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돈까지 주시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죄송하네요. 아니야,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그날 저녁 자식들은 오랜만에 늦게까지 집에 있었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찾아보더니 이것저것을 보여주었죠. 어머니, 요즘은 이런 스타일로 많이 한대요. 아니면 이런 것도 예쁘고요. 그래? 나는 다 좋아. 너희들 맘에 드는 대로 해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면서도 그날 자식들과 나눠 먹어야지 하고 생각했고, 새 한복을 맞출 때도 자식들이 준비하는 잔치에서 입어야지 하면서 가장 예쁜 색으로 골랐어요. 시장 단골 상인들도 제 이야기를 궁금해했어요. 아이고, 민자 씨.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이번에 제가 칠순이라서요. 자식들이 잔치를 준비해 준대요. 어머, 그래요? 아들이 효자네요, 효자. 민자 씨는 복 받으셨네요. 그러게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연스럽게 칠순잔치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우리 애들이 칠순잔치를 준비해준대요. 큰 건 아니더라도 가족이 다 모인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이웃들은 부러워하면서도 요즘은 칠순잔치를 이렇게까지 준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부럽네요. 라고 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세어보았어요. 이제 한 달 남았구나. 이제 3주 남았네.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다니 세월 참 빠르다. 특히 자식들이 어떤 장소를 예약했을지,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일찍 일어나 장롱 속 한복을 꺼내보기도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대보며 그날은 머리도 예쁘게 하고 화장도 해야지 하고 생각했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특별한 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제 생일을 제대로 축하받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기대하고 설레하던 그 순간들이 곧 제 가슴에 큰 상처로 남게 될 줄은요. 자식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잔치 날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수진이도 같이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마도 잔치 준비에 대해 의논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동태찌개에 호박전, 멸치볶음까지.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즐거운 마음이었어요. 아줌마, 오늘은 반찬거리를 많이 사시네요. 네, 오늘 우리 아들이 온대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그나저나 칠순잔치 준비는 잘 돼가요? 네, 우리 애들이 알아서 잘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녁 7시가 좀 넘어서 아들 부부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왠지 모르게 둘 다 표정이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밥 드셨어요? 라며 밝게 인사하던 며느리도 그날은 조용했죠. 얘들아, 밥 먹었니? 동태찌개 끓여놨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이미 먹고 왔어요.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정석이는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고요. 거실에 앉자마자 정석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어머니, 요즘은 칠순잔치를 큰 돈 들여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다들 소박하게 보내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너희가 얼마 전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석이가 말을 자르더군요. 네, 엄마. 요즘 트렌드는 그냥 가족끼리 소소하게 모여서 식사나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소박하게 보내는 게 어떨까 해서요. 꼭 식당을 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난 그렇게 큰 걸 바란 게 아닌데.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작은 거라도 준비하려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저희도 다들 바빠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엄마. 요즘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정석이가 변명처럼 말을 이었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분명 한 달 전만 해도 멋진 잔치를 준비하겠다던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사실 우리 반상회에서도 다들 물어보더라고. 우리 애들이 멋진 잔치를 준비한다고 자랑도 했는데 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준비해준 돈도 있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가 말을 끊고 말했죠. 어머니, 그 돈 말씀이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쓸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돈은 잔치 준비하라고 준 건데 엄마, 그 돈은 저희가 잘 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석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니? 잔치를 안 한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꼭 돈을 다 써서 큰 잔치를 해야지만 칠순잔치인가요? 요즘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돈이 어디에 쓰이든 그게 제 마음이지. 엄마가 꼭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그건 내가 잔치에 쓰라고 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나이도 드신 분이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구세요? 줬다가 뺏으시겠다는 거죠, 지금? 저희더러 영수증이라도 제출하라고 하실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라도 하고 싶은 거지 별게 아니다. 그때 아들은 짜증을 내며 일어섰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도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크게 해요? 다들 웃을 거라고요. 엄마도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걸 아셔야죠. 어머니, 저희가 그날 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게 더 좋지 않으세요? 굳이 이렇게 큰일 내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날 이후 자식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연락도 뜸해졌어요. 가끔 전화가 와도 대화는 짧기만 했죠. 정서가 그날 시간 되면 엄마, 지금 회사라서 통화하기 좀 그래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수진아, 혹시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손님이랑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매번 전화는 중간에 끊겼고 약속했던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민자 씨, 곧 칠순이네요. 준비는 잘 돼가요? 라고 물으면 괜히 웃으며 네. 뭐 아직 이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도 아이고, 민자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다는 말로 둘러댔어요. 장롱 속 새 한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잠들기 전에 생각도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걸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진짜로 받게 될 상처는 이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는 제가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왔답니다. 칠순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연락 한 통 없는 걸까? 아침밥도 넘어가질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앉아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혹시 우리 애들이 깜짝 파티라도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들떴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화장도 했죠. 우리 정석이네 한번 가볼까? 며칠 전부터 전화도 안 받더니 무슨 일 있나? 정석이네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급할 때 들어올 수 있게 가르쳐 준 거였죠. 문이 열리자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어머, 거실에는 여행 가방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큰 캐리어에 배낭까지. 이게 다 뭐지?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호기심에 한 장을 들어보는데 그 서류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방콕 푸켓 5박 6일 럭셔리 패키지. 방콕 소피텔 호텔 VIP룸 3박. 푸켓 풀빌라 2박. 전신 마사지 패키지 사인. 현지 투어 일체. 손이 떨려왔어요. 눈앞이 아찔했죠. 이게 무슨... 설마 내 돈으로? 어쩐지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 더 자세히 보니 총 경비가 380만 원. 제가 준 그 돈으로 이런 호화로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하필 제 칠순날에. 그때였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서류를 내려놓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전부 바닥에 흩어졌어요. 엄마, 이번에 제가 알아본 호텔이 진짜 좋대요. 방에서 보이는 야경도 끝내주고. 그래? 우리 딸이 준비 열심히 했네. 며느리와 안사돈의 목소리. 저는 화장실에 있었죠. 근데 엄마, 시어머님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알면 또 난리 날 테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너 시어머님 칠수는 어쩌고? 그날 가면 곤란하지 않니? 에이, 괜찮아요. 그냥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못한다고 했어요. 어차피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크게 해요? 시대가 어느 땐데. 하긴. 우리만 여행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어머, 엄마도 참. 시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부탁을 하셨다고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애도 아니고. 그깟 잔치 한 번 안 했다고 삐지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렇긴 해. 근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칠순잔치 하라고 준 돈으로 여행 가도 괜찮을까? 엄마, 왜 이래요? 누구 편이에요? 시어머님이 주신 돈이면 뭘요? 어차피 저희 돈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시어머님 눈치 보기 지겨워요. 그리고 엄마도 이번에 같이 가면 좋잖아요? 방콕 야시장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안사돈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어요. 맞아. 난 태국 마사지가 최고더라.
근데 정말 모르시는 거지? 당연하죠.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냥 저희가 칠순잔치 대신에 조촐하게 식사만 하자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때요? 나중에 적당히 밥이나 한 끼 사드리면 되죠. 참, 엄마 여권 유효기간은 확인하셨죠? 비자랑 환전도 미리 해야 하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죠. 어머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왜 그래? 놀랐어? 며느리 집에 와보는 것도 이제 눈치 보면서 와야 하나? 아님 너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 안사돈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어요. 아이고, 사돈. 이게 다 오해예요. 저희가 오해요? 뭐가 오해인데요? 제가 방금 다 들었잖아요. 내가 준 돈으로 방콕 여행을 가신다면서요? 그것도 하필 내 칠순날에. 며느리가 이내 얼굴을 굳혔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주신 돈인데 그걸 어떻게 쓸지는 저희 자유예요. 어차피 주신 거잖아요. 아들하고 며느리 용돈 주신 거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줬으니까 내 맘대로 써라. 근데 최소한 나한테 거짓말은 하지 말지. 어머니, 거짓말이라뇨? 회사 일이 바빠서 칠순잔치를 못한다고 했잖아. 그게 거짓말 아니야? 전화로 듣고 있던 안사돈이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사돈. 수진이가 잘못했네요. 애가 말실수를. 말실수가 아니잖아요. 방금도 시어머님 눈치 보기 지겨워요. 적당히 밥이나 사드리면 되죠 이러는 거 못 들으셨어요? 그때 정석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 여긴 어떻게? 어머? 여보,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정서가, 너도 이거 알고 있었니? 너희가 내 돈으로 방콕 여행 가려고 한 거. 정석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그게 수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 너희 둘이 얼마나 오랫동안 날 속이려고 했던 거니?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중에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참 바보였구나? 너희들이 날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있었다니? 안사돈이 또 끼어들었어요.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행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비싼 데서요. 순간 제 머리가 핑 돌았어요. 사돈 어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기만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이제는 지쳤다고요. 매번 시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너희 인생을 힘들게 했구나. 근데 있잖아.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너희를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이 아깝구나.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멀어진 거면 이 돈은 우리에게 독이구나. 기부를 하던지 해야겠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며느리는 울음을 뚝 그쳤죠. 엄마! 그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정석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왜? 놀랐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돈은 받는 사람 마음대로라며? 그럼 내 돈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어머니, 제발. 이제 와서 그러지 마. 내가 너희한테 바란 게 뭐였는지 알아? 그저 내 생일에 얼굴 보며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였어? 그게 그렇게 큰 부탁이었니? 전화기 너머 안사돈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인데. 네? 자식이니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더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절 찾아오는 자식을 보고 싶지 않아서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됐어. 이제 늦었어. 방콕 여행 잘 다녀와. 마사지도 실컷 받고. 내 칠순날 잘 즐기고. 아파트를 나서는데 정석이가 뒤따라 나왔어요. 엄마! 제발!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정서가. 엄마가 널 키우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모르고 너무 잘해줬다는 거야. 이제 너희 맘대로 살아라. 엄마는 엄마대로 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뒤에서 정석이와 며느리가 계속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길가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아침부터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있으니 문득 정석이가 어렸을 때 이 공원에서 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던 우리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프다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것도 다 자식 때문이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내가 너무했나?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제 칠순. 달력 옆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수진이를 처음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이제 저도 어머님 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잘 모실게요. 그때 며느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진을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전화가 울렸는데 발신자를 보니 안사돈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톤은 화가 난 목소리였거든요. 사돈어른, 아니, 제가 볼 때는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사돈도 체면이 있지 않으세요? 네?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했는지는 에휴.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빌었으면 됐잖아요. 그깟 400만 원 때문에 그런 난리를 피우시고.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상에 누가 칠순잔치를 신경 쓰나요? 다들 바빠서 사는데 너무 옛날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그리고 이렇게 돈 때문에 째째하게 구시는 거면 제가 400만 원에 100만 원 더 얹어서 500만 원 드릴 테니까 우리 애들 좀 그만 괴롭히세요. 사돈어른. 지금 그 말씀이 네, 맞아요. 그 돈 제가 드릴게요. 자식들 붙잡고 이러지 마시고.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좀 민망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쥐잡듯이 잡으시나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금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자식들에게 바란 건 그저 아이고,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자식들 인생도 있는데 너무 속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돈어른. 그만하세요. 네? 이제 정말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네요. 사돈도 제 자식들도. 사돈어른은 절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죠. 창밖을 보니 석양이 곱게 물들고 있었어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한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돈이 400만 원을 보냈다는 통지였죠. 그리고 뒤이어 정석이의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어요.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죠. 정석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넘어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수진이가 처음 집에 와서 며느리 인사를 하던 날. 얼마나 기뻤는지. 칠순잔치를 준비하며 얼마나 설렜는지.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의 배신도 생각났어요. 내 돈으로 여행을 가려 했던 일. 나를 눈치 보이는 시어머니라고 했던 말. 안사돈의 오만한 태도까지.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자식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아니면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하나. 여러분도 정말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줬었던 돈인데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지 몰랐네요. 제가 어떻게 했어야 현명하고 어른스러운 행동이었을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